예, 이번 동영상 이제 마지막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유튜브 업로드해서 촬영해서 올린다는 것이 인적, 물적 요소를 이제 구비한 정도에 따라느냐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핸드폰 하나 들고 하는 건데, 이제 다르긴 많이 다르겠지만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자신의 시간 거의 태반 이상 또는 거의 전부를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유튜브 이 행위로서 현실적인 소득이 없이는 하기 어렵다.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진영 논리, 임팩트, 과장, 거짓 등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늪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수익 발생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 되겠죠. 이게 바로 유튜브라는 어떤 도구의 어떤 환경이 아닌가. 무서운 신자유주의의 대표 선수로서의 환경이거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제 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서 제가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덤빌 사정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어쨌든 그렇고, 그거는 제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앞 영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정의나 공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가치나 지향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배제된, 즉 말하자면 세상이 어떤 일방적으로 보내는 어떤 타율적 질서이죠. 그 질서의 지시를 받은 어떤 결과로서 돈이나 나 자신 또는 내 가족, 그런 것에 어떤 몰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원으로서 우리의 어떤 30년 또는 40년, 20년 현대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태성을 지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의 어떤 제목이 그런 어떤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제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 한다고 흔히 하면서도 흔히 두 번, 세 번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두 번, 세 번도 부족하죠. 그러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연원이라든지 인간 세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최소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세 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련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이 유튜브라는 동영상으로 어떤 전파시킬 때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무라든지 어떤 사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약장사 같이 되어버리겠죠. 혼자 막 떼들어버리고 차포 떼버리고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아버리고 막 떼들어버리면 그건 편하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고 무슨 약을 그렇게 팔고 있느냐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요즘은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이제 비판한다든지 이런 댓글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잠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뽀록 난다 그러냐, 그 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 한다는 것이 조금씩 눈치를 채는데, 빨리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처음 영상 보고도 한눈에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다고 판단이 바로 오던데, 어쨌든 지금은 그나마 좀 다행이기도 하기도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또 이렇게 변신을 잘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자기들끼리 규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만히 쉽지가 않죠, 모든 게.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의 어떤 제목이 이러했죠. 폭력의 생명현상, 레드 콤플렉스의 거대 효과,
기능적 이성의 지배, 자본에 친화된 자유, 보수의 전면화, 고급화와 돈, 이념의 산물, 근본 문제들, 교육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의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해한다든지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로서의 어떤 그런 적당하게 뽑은 어떤 문구 단어들이다. 저는 그 말씀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자, 폭력의 혁명 현상이라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생물들이 생존 조건에 관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하려면 아주 복잡하니까 그 얘기를 그만두고요. 어쨌든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현상은 타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우리가 굉장히 싫어. 어쩔 수 없지. 그게 싫어서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도 생기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물론 채식주의자도 어차피 생명 빼앗는 것이에요. 식물의 생명을 빼앗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식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상처를 거의 안 받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 동물의 생명을 빼앗을 때 우리는 그거는 같은 동물로서 그 동물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 피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채식주의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모피 사용 안 하잖아. 이런 운동도 있고,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래, 인간은 어쨌든 타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신진대사 생명현상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도 어쩔 수 없는 거,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어떤 폭력의 문제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 인간 세계가 어떤 과학 발전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진화를 하는 반면에 역사는 어떤 이런 현대에 이르러서는 갑들이 지식과 자본이라는 무기로 폭력을 계속 행사를 하면서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다 그렇게 지식과 올라는 자본이라는 그런 어떤 무기로서 사실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폭력이란 단어 하니까 그게 정말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면면이 흐르는 그런 어떤 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거예요. 그 폭력을 어떻게 제거해내느냐 이게 인류의 문제인데 쉽지가 않죠. 다음에 레드 컴플렉스의 거대 효과. 이 부분은 마창 형님이 문민정부가 시도하는 북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본인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같이 결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레드 컴플렉스 이 얘기는 지난번 동영상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보수 진보와 관계없거든요. 진보도 다 마찬가지. 바보가 아니다 눈에 뻔히 보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대책이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은 자신들의 내부 보선으로 인해서 붕괴되도록 그냥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언뜻 그 길이 오늘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이라는 어떤 독특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입니까? 동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다가 북한만 안 무너졌잖아요. 그 당시 무너진다고 해도 안 무너졌는데 그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리고 그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문제도 있고 분리 배제를 국내적으로 남북 관계가 분리 배제를 양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또 보수화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에서 성장에 의식의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문제가 성장에 시민에서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안보 논리에 성차한 다음에 은밀한 갑질하는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갑질한다 하는데 이게요 남북 분단하고 이게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보면 이상한 형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요. 그런 문제가 북한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결합된 그런 특수한 어떤 집단이고 또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남한과 중국 사이에 그거 어떤 딱 끼어가지고 그거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정은 그 쉽게 그거 우리가 무너지게 할 수 없는 반면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코리아 데스크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그리고 이렇게 어떤 뭐 그런 핵무기와 이런 것들 자꾸 개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게 지금 쉽게 북한을 우리가 그거 내부 모순으로 붕괴되도록 몰아붙인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거든 전년에요.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요. 어떤 북한 내부 모순으로 붕괴될 것이 갈 것을 어떤 우리가 어떤 목표로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햇빛 정책을 통해서 자꾸 나오게 이렇게 이게 억지 쓰는 집단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으로 모든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길을 갈 것인지 뭐 그건 만만치 않는데 어쨌든 간에 현 집권 세력은 저는 이제 앞에서 말한 북한 자체의 특수성, 중국, 러시아와 결합된 어떤 상태로서의 어떤 성격, 그리고 국내의 물적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현 집권 세력은 너무 순진하게 보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조금 너무 저쪽에 에너지를 너무 쏟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조금 결과적으로 조금 성급했다고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마창혁 씨가 말씀하신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그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대화를 가야 된다는 기본으로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현정심 집권 세력과 같이 저렇게 너무 순진하게 성급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런 것들은 국가의 에너지 너무 쏟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저거는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국가 경제에 더 중요한 경제 문제에 어떤 치중하는 것이 많이 등한시 되었고 옛날에 제가 북한에서 뭐 김정은 그 여동생 김여정입니까 그 놀아오고 북한 무슨 또 이렇게 평창할 때 저는 그때 와서 할 때부터 너무 요란 뜬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게 쉽지 않다. 국제 환경이란 모든 것이 복잡하게 문제인데 저렇게 떠든다고 손잡고 막 한다고 하루아침에 뭐 1년 만에 뭐 해결되고 저게 아닌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더라도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서로 간에 그 교류를 하는 길을 고민하면서 조금씩 찾아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무지하게 들던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하죠. 이 문제는 북한 관련 문제는 굉장히 어떤 모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단치 않고 그러나 계속 가능하면 북한이 억지 쓰고 또 어린애 같이 어떤 엉뚱한 소리도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약자들을 이렇게 트집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세계예요. 집단이든 개이든.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너무 순진하게 북한에게 그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단지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무척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는 또 알 수 없거든요. 북한은 핵무기를 또 거의 보유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는 북한 관련 문제는 이렇게 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고 조금 따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그런 문제라서 정도로 하고 다음에 기능적 이성의 지배 도구적 이성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런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이성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이성이 그것이 잘못 가동되다 보니까 그것이 세계대전까지도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성이 기능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들이 환멸을 느끼고 이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후에부터 철학 세계도 그런 게 많이 성립했죠.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 했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남기식 교육, 성과 제일주의, 불신, 혐오,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의 숱한 요인들로 인해 그런 것들이 우리는 꽉 차 있죠. 이 기능적 이성이 전면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삶의 절대값인
일자리의 문제를 그리 고려하지도 않고 IT 산업 등을 막 밀어붙여 온 것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20년이나 그렇게 되는 정도 현대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기능적 이성으로 도구적 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과학 기술은 반드시 그거 일자리나 일거리를 그거 상실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위험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IT 산업 이런 것을 막 밀어붙여 왔다. 그로 인해서 어떤 지금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이런 것들을 초래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뭐 그런 과학기술 편리하게 무슨 의미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떤 담론적인 고민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실체를 보살피는 사유가 없는 이성과 열정이 춤을 추고 춰온 그런 어떤 현대 20년 이상 이런 시기였다 그 말이죠. 그 결과 일부는 누리고 다수는 곤란한 삶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본에 친화된 자유. 자, 요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며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 민주주의 등을 대한민국이 가진 정확한 현실에 의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가진 어떤 현실에 의해서는 성립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이 결합하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유하고 민주주의, 시장하고 민주주의를 결합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것이 정확한 정직한 판단이에요. 그 결합하면 그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회의나 의심을 안 가지고 우리는 막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립할 수 없는 개념들이 결합해서 막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서, 널리 폭력으로서의, 자유를 은폐하거나 조장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유가, 폭력으로서의 자유인데 그 은폐되기나 조장되는 거예요, 그렇게야. 우리 원래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소수의 갑들에게 봉수하고 다수의 을들의 삶을 더욱 옥죄게 한다는 그런 취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저는 제 동영상을 통해서 수차 언급했습니다. 처음 들은 분은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금방 납득이 안 돼,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제 말뜻이 뭔지를 이렇게 구조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때 이제 그 이유와 원인도 함께 이제 말을 해왔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소수의 갑들은 그 자유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다수의 을들은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이 강자들에게, 갑들에게 점수를 따거나 기회주의적인 기능의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슬픈 일이고, 갑들은 그 자유를 자기 편의적으로 그때 막, 뒤집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을들은 그 자유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강자한테 잘 돼가 점수를 따거나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아남는 기회주의적으로 좀 비굴한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조악한 조건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을들의 이 자유는 현실에서의 불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 있을 때 원래 자유의 의미로서 자유를 사용 못하다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하면 인간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폭발해야 돼, 해소해야 될 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프로이드 용어로 이드라 이런 걸로 해도 얘기가 됩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학자들 전문 용어 이런 거 함부로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여전히 남죠. 인연에서 남죠. 해소돼야 할. 그 일부가 나르시시즘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가동되어 가지고 그 근만을 탈출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소위 오늘날 여혐이니 남혐이니 마녀 사냥이니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서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유튜브를 열심히 본다든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영화, 여행, 등산, 소위 인문학,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마찬가지 같아요. 그 이름만으로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활동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사실은 나르시시즘이나 병리적 어떤 현상으로 가동되는 어떤 자기 불만의 표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찰나적으로 일시적으로 탈출을 가능하게 하지만도 어차피 이미 우리 내면의 깊은 각질의 층으로서 쌓인 불만이기 때문에 그 덫은 못 벗어나고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이제 돌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 참 이번에 꼭 끝내려고 했더만 이거 또 아까 끝나지네. 큰일 났네 이거. 예, 뭐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죠. 보수의 전면화와 고급화와 돈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정의와 공존을 향한 관념이나 지향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거나 없어져버리게 해버린 대한민국 국내의 사정과 그리고 IMF 신자유주의 입시 경쟁 그러니까 학벌 사이에 뭐 입시 경쟁, 생존 경쟁, 개인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등이 이제 결부되어 버린 한국 현대사가 그러니까 정의와 공존 이런 것들 가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어떤 경쟁과 어떤 자기만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정이 어떻게 결부되어 버린 상태에서 흘러온 한국의 어떤 몇십 년간 현대사가 통상의 시민이든 민주적 투사를 했던 그런 세력이든 갈 것 없이 모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으로서의 의지와 희망을 굳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의지와 희망은 말할 것 없이 공존의 철학은 다 같이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공존의 철학은 탈락한 것이니까 자연히 자기 보존 내지 수렴의 가치인 보수나 중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걸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사회적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어떤 집단적 권력 관계의 자장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힘이죠. 이런 보수와 중도란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 관계는 가치적 헤게모니를 내장해야만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되니까 보수나 중도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아주 말하기 편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존에 대한 의식이나 의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의 그야말로 살아남는 각자 도생만이 삶의 진실이라는 이해와 인식을 내면화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 내면화한 기반은 보수의 큰 마이크들의 과장과 선동이 먹히는 훌륭한 토양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뭐 고급화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진보 쪽인 사람, 진보이면서 자본 친화적인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쓴 저가 어떤 용어의 단어였는데, 어쨌든 그걸 다 깊이 설명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고급화라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 문화자본의 끊임없는 소비 충동의 유인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진실은 노동과 소비의 끝없는 반복이라는 운명과 일부 갑들과 다수 을이라는 내부 식민지가 구축되는 것을 인간들에게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이렇게 양극화니 빈부격차 이렇게 얘기하지만도 경제 총량은 세계적으로 봐서는 한국은 어떤 살만한 나라다, 선진국에 이제 막 어쨌든 진입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급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묶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있는 어떤 양극화라든지 어떤 비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을 못하게 망각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고급화된 어떤 보수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고급화라는 얘기는 어떤 진보적인 의식 가진 사람도 이렇게 어떤 고급화라는 어떤 자본 친화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같이 큰 범위에서 물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인문학, 소위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개선시키는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문학이니 올라가는 이런 어떤 양태들은 거의 어떤 상업화를 가버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의 그 대체로 80, 90% 삶은 개선이 안 됐다는 이게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계획이니 뭐니 뜻대로 본들 결국 국민 삶 하나하나가 보면 더 삶은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일에 매몰되고 있고 어떤 산업자본이 끊임없이 홍보하는 데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노동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도 그렇지만도 야근에다가 막 이렇게 업무 시간이 세계적으로 근로 시간이 길고 대기업의 보수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만 그 사람들도 보면 그 돈으로 그 커진 어떤 가정 경제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부동산의 어떤 은행 대출을 통해서 무슨 무리하게 만들어 골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도 조금 남들보다 유리하게 시키다 보니까 사경제도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비도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도 그것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의식이 민주화되어 있는 사람도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다 귀족 노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이 세계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모든 것을 규정해버린다 이런 얘기 제기에는.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이라든지 이 집권 세력 중에서도 이제 뜻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훌륭한 뜻이 있는 분들. 자, 그런 정도로서는 이 세계 자본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이것들 대한민국은 특히 심하죠. 이것들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결단이 집권자라든지 정치 세력이라든지 국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돼. 이래야 어떤 개선이 되는데 참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 양반 하는 얘기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걸 뭐 유튜브 동영상으로 길게 뭐 몇 시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3번 만에 정말로 끝낸다 하는데 결국 또 못 끝내서 또 감아버렸네요. 미치겠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짜 끝내야겠다.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 짓고 한 번 더 결국 해야 되겠네요. 단 몇 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